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이제 1단원 이제 수행평가도 끝나고 모듬도 새로 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2단원에 들어갑니다. 2단원 썸네일은 네, 요렇습니다. 2단원 썸네일은 요렇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2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제목은 남북국 시대의 전개입니다. 과연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1단원에 여러 나라들이 나왔지만 2단원에서는 네, 남하고 북 이렇게 두 개 나라가 등장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남북국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에서 8차시가 이어지고요. 예,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랑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에 맞섰던 중국의 국가들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취 기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삼국 통일의 과정과 의미를 동아시아 관점에서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발해 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관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시기는 6세기 후반 이후. 자, 6세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잠깐 가지고 와서 6세기는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 시기에 과연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요 주변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뭐 중국 남조, 중국 북조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있었을 때의 중국 상황을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 남북조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남북조 우리 막 후연, 양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를 누가 통일을 한 것이다 바로 네 수가 중국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 그리고 돌궐 그리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깐 지도를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돌궐 위쪽에 있는 돌궐 있었고요. 돌궐 그다음에 중국 이쪽 지역 다 차지하고 있었던 수 그리고 고구려가 굉장히 대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신라한테 뭘 뺏겼죠? 한강을 뺏겼으니 당연히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의미로 백제와 고구려 친선관계, 수와 신라가 친선관계, 그리고 백제는 요 사이에서 고구려와 신라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게끔 수랑도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나라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수는 우선 다른 색깔로 할게요. 고구려 정벌을 준비를 합니다. 왜? 수가 여기 전체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네들끼리 치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이쪽으로 진출을 원했었다. 이쪽으로 동쪽으로의 진출을 원했었다. 그러니까 돌궐과 고구려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거란 말갈 또 통제하고요. 신라를 공격합니다. 뭐 때문에? 신라는 뭐 때문에? 그렇죠. 한강 때문에. 한강을 뺏겼죠. 그래서 한강 때문에 신라를 공격하고 역으로 또 수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제는요. 백제는 고구려와 수 양쪽에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을 본다. 대신에 누구랑은 사이가 안 좋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 신라와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와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수의 고구려 침략과 살수대첩 수와 그리고
고구려가 맞닥뜨렸는데 무슨 전투가 있었다? 바로 살수대첩이 있었다. 612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7세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에서는 일단 우선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합니다. 요서 지역이 어디냐? 선생님 지도에 색칠을 할게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 파란색 줄 나와 있죠? 요 화살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서서 수나라 문제라는 황제가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처음에는 맞다가 퇴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100만이 넘는 군대로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고건무 장군의 고구려 군대가 수를 격퇴를 하고, 그리고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섬멸해버리는 겁니다. 그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었다. 살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청천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지도로 따지면 청천강 유역에서 살수대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는 수가 지금 엄청난 많은 군대를 보냈죠. 30만 보내고 113만, 합이 140만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속된 전투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가 멸망하게 된다. 얼마 만에 멸망했냐면 거의 30년 만에 최단기 국가 운영이 되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수나라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도 한번 봐야겠지요. 자, 당나라는 수나라 이어서 등장했던 당나라는 그 수가 너무나도 고구려한테 너무 많이 싸우다가 망했으니까 고구려의 처음에는 우호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태종이라는 황제가 즉위한 후에는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vs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맞선 고구려는 어떻게 했어요? 천리장성을 구축하면서, 여기 있는 천리장성을 구축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 사이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개소문 자체가 왕은 아닌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실 삼아서 직접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리장성의 일부였던 요동성, 백암성 이런 데를 다 함락을 시키면서 쳐들어오는데 결국에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돌아가게 됐다. 이 안시성 여기 나와 있죠? 안시성 지도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두 차례 전쟁을 거쳤죠. 누구랑 전쟁했어요? 그렇죠. vs 수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무엇을 했느냐? 의미를 보면은 일단 고구려가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맞서서 충분히 싸워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지속된 전쟁이 있다는 거죠. 지속된 전쟁, 지배층의 내분은 그렇죠. 누구 때문에? 바로 연계 소문 때문에 지배층이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고구려의 국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천천히 설명하느라 오늘 조금 처음이라 좀 배경 설명하고 길었는데,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대해서 동아시아는 어땠는가? 동아시아의 정세는 어땠는가? 어떤 나라 있었죠? 중국에? 수나라 있었고요. 그 다음 위에 돌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가야는 이미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사이가 안 좋다? 수나라 고구려 사이 안 좋고, 고구려 신라 사이 안 좋고,
그리고 수나라 돌궐 사이 안 좋고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반대로 역으로 친선 관계는 고구려와 백제가 사이가 좋고 백제는 수랑 간보고 있고요. 당연히 백제는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맞서서 수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거는 고구려 vs 수나라 봤었고요. 당나라 봤습니다. 수나라에서는 수나라의 관계에서는 누가 있었다? 바로 을, 지, 문, 덕이 어디에서? 살, 수에서 크게 이겼다. 그로 인해서 수나라는 금방 멸망을 했고요. 당나라는 우리 당나라에 맞서서 뭘 만들었다? 천리, 장성을 쌓았었다. 그리고 무슨 전투 있었다? 안시성에서 전투가 있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에 맞섰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살짝 힘이 꺾인 상태에서 신라가 크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누가 통일을 한다? 스포해주면 신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